교육에서만큼은 금수저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한 게 아닌 거잖아요. 저는 홍콩 과기대에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석사랑 학부를 공부했었고, 리드에 조인하기 전에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아마존 알렉사 팀에서도 리서치 인턴 했었고요. 석사 때나 인턴십 기간 동안 자연어 처리, NLP라고 이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클로바 미니 스피커나 애플 시리, 마이크로소프트 코르타나 알렉사에 들어가는 그 챗봇과 관련된 연구를 위주로 했었어요. 리드에 제가 조인하게 된 계기는 사실 자연어 처리라는 게 리드에 와서 알고 보니까 풀고자 하는 문제가 같은 형식이더라고요. 자연어 처리라는 것도 시계열 데이터고, 리드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인 노우리지 트레이싱도 시계열 데이터예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인풋이 이런 형식의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 쓰이는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요즘 핫한 모델들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배울 것도 많아서 오게 되었고요.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를 제대로 교육인공지능에 접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잘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챗봇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진짜 AI 튜터 같은 느낌으로 학생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퀴즈를 만들어주고 숙제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자동화된 상태에서 개인화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매력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선생님이었으면 애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배울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교육에서만큼은 금수저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한 게 아닌 거잖아요.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싼 사립학교를 가면 한 방에 6명, 선생님 1명, 조교 2명 이렇게 붙는데 거의 1:1 코칭이잖아요. 공교육에서는 뭐 한 방에 20명, 30명, 40명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를 거고 1:1로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게 너무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없애고 싶었어요. 좋은 AI 튜터가 조교 역할들을 대신 하면서 학생들한테 더 질 높은 교육, 더 개인화된, 더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인들이 많이 볼 텐데 그런 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산타 토익 같은 서비스가 유의미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사교육 공격을 대체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저는 그런 에드텍이라는 분야를, 그리고 AI 에드라는 분야를 이제 선도해 나간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에서만큼은 금수저라는 단어를 없애자라는 게 이제 제 소신입니다. 제가 많은 스타트업들을 본 건 아니지만 어떤 회사들은 정말 선행 연구라는 것에만 몰빵을 했어요. 진짜 프로덕트가 하나도 없고 논문만 쓰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너무 프로덕트 개발에만 치중을 하고 AI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룰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그냥 다 이루어져 있고, AI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요즘 60년대 AI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안 하고 너무 서비스에만 집중해버리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선행 연구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일 거고, 그래서 리드가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행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선행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관여를 해요. 저희가 들고 있는 딜들 같은 경우에도 카플란이라든지 GMAT을 우리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연구원들이 붙어가지고 개발자들이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점들이 되게 다른 테크 스타트들과 많이 다르다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산타 토익이라는 서비스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1억 건 모였잖아요. 이미. 근데 매일매일 많이 쌓이고 있어요. 유저들 실제로 문제를 푸니까. 그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또 데이터 더 쌓이고 사람들이 더 유입되니까 이런 사이클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로서도 정말 쓰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니까 이게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로서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게 있었어요. 사실 최근에 트리플 AI라는 메이저 탑5 AI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워크숍 제안서를 썼는데 그게 억셉이 된 거예요. 덜컥. 완전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보통 이런 메이저 학회들 워크숍들 같은 경우가 막 엄청 뛰어난 연구자들,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미래를 얘기해보자, 어떻게 하면 교육 인공지능 선도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대가들이 저희 워크숍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오르가나이즈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몇 명.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교육 인공지능의 미래를 선도해 나간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게 저는 너무 이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직 교육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정착이 많이 안 됐는데, 컴퓨터 비전이나 NLP처럼 슈퍼스타가 정말 질비하게 많은 분야에서 원 오브 댐이 되는 것보다 리드에서 AI 애드라는 분야에서 파이어닝 슈퍼스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와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